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셔서 BC 4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C 551년은 주나라 영공 21년, 노나라 양공 22년이었습니다. 노나라 추업 창평항에서 태어나다 부모가 니구산에서 기도하여 낳았다 하여 이름을 구라고 지었다는 설이 있다. 자는 중리이다. 이복행이 있었는데 그의 자는 맹피이다. 자기 형님의 딸을 제자 남용에게 시집보낸 사실이 공야장편과 선진편에 나온다. 3세 때 부친 숭양허리 별세하다. 4세 때 모친 안징제를 따라 노나라 수도 곡부의 걸리로 이사한다. 6세 때 어머니로부터 기초교육을 받는다. 장난할 때 제기를 진설하여 제례를 행하는 놀이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10세 때 노나라 임금 양공이 서거하자 그의 아들이 즉위하여 소공이 된다. 14세 각종 잡미를 가리지 않고 열성적으로 일한다. 나는 어려서 미천했기 때문에 잡다한 일에 능통했다는 말이 자한편에 나온다. 15세 공부에 뜻을 둔다. 노나라 상군을 사군으로 개편한다. 숙손파와 맹손파가 각 1군, 개손파가 2군을 거느리며 개손파의 전행이 시작된다. 이 3대 귀족이 노나라 항공의 후손이므로 역사에서는 삼한 또는 상가라고 하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삼도라고 한다. 숙손, 맹손, 개손의 손은 존칭이며 숙시, 맹시, 계시는 평칭이다. 이 경우의 시와 같은 성의 분파를 의미한다. 노나라의 귀족은 주나라 문왕의 후손이므로 모두 성이 희씨이다. 17세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고예자가 된다. 계시 가문에서 고위 귀족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개최한다. 호기심으로 연회에 참석했다가 계시의 가신 양호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다. 11월에 노나라의 집정자이자 계시 가문의 최고 가장인 계무자가 죽는다. 18세에 키가 대단히 커서 키달이란 별명을 얻는다. 19세에 기간씨 집안의 딸과 결혼한다. 20세 아들을 얻는다. 노나라 임금 소공이 잉어를 하사하자 이를 기념하여 아들 이름을 잉어리라고 한다. 자는 백의이다. 딸을 제자 공야장에게 시집 보냈다는 사실이 공야장편에 나오는데 딸의 출생 연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하급관리인 위리가 된다.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21세 성전리 가축을 기르는 목축 담당 관리로 승진한다. 29세 악사 양자에게 금운고를 배운다. 30세 예법을 익혀 세상에 바로 서게 된다. 위정편 예약을 중심으로 평민
기초교육에 나선다. 초기 제자로 알로, 정점, 배구 등이 있다. 제나라 정공과 재상 안녕이 노나라를 방문한다. 공자에게 진나라 목공이 어떻게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자 인재등용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한심을 산다. 공자세가 34세 때 맹손파의 맹희자가 임종하면서 두 아들에게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라는 유언을 한다. 35세 노나라 임금 소공이 개손파를 몰아내려고 공격하자 삼가가 연합하여 대항한다. 소공의 군사가 패하여 소공이 제나라로 도망간다. 공자는 노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제나라로 간다. 제나라 대부 고소자의 가신이 되어 제나라 임금 경공을 아련한다. 36세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됩니다 라고 대답한다. 안년편 제나라 경공이 니기의 땅을 공자에게 분봉해 주려고 하자 재상 안녕이 만류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다. 안녕이 반대한 사유는 공자 세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제나라의 태사와 음행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을 정도로 음악에 심취한다. 37세 경공이 계시와 맹시의 중간 정도로 대우해 주겠다고 한다. 제나라 대부들이 공자를 모함하는 소문이 파다해진다. 경공이 내가 너무 늙어서 그대를 등용할 수가 없을 것 같소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실망하여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온다. 40세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다. 42세 노나라 임금 소공이 쫓겨나 진나라로 도망갔다가 건우에서 죽는다. 개손파의 우두머리 개팽자가 소공의 아우를 임금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43세 소공의 영구가 노나라로 들어오자 장례를 치르고 소공의 아우가 즉위하여 정공이 된다. 47세 개손파의 우두머리 개팽자가 죽자 가신인 양호가 개팽자의 아들 개한자를 잡아 가두고 정권을 차지한다. 양호가 공자를 해류하려고 가전 애를 쓴다. 마지못해 대답하였으나 결국은 가담하지 않는다. 시, 서, 예, 악에 힘쓰고 제자 교육에 매진한다. 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먼 곳에서 찾아와 글 배우기를 청한다. 이때 공자는 제자들에게 거친 밥 먹고 찬물 마시고 팔 굽혀 베개를 삼을지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떳떳하지 않게 부자가 되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말한다. 수리편 50세 하늘이 부여해준 운명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를 맞이한다. 겨울 양호가 사만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계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양간지역으로 도망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반란을 꾀한다. 공산분류가 비읍에서 계시를 모방하고 사람을 시켜 공자를 부른다. 처음에는 가려고 하다가 강직한 제자 자로가 가실 곳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필이면 공산씨에게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볼멘소리로 반대한다. 부득이 포기하면서 그래도 미련이 남은 듯 이렇게 말한다. 물은 나를 부른다면 어찌 공연히 그러겠는가? 만약 나를 등록하겠다는 이가 있으면 내가 그 나라를 동쪽 주나라 같은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 51세 유걸 로나라가 양호를 정벌하려고 양간을 공격한다. 양호는 포위망을 뚫고 제나라로 도망친다. 다시 송나라를 거쳐 진나라로 가서 조간자에게 투항한다. 노나라 전공이 공자를 중도의 읍제로 삼으니 1년 만에 사망해서 본받는다. 52세 중도의 읍제에서 국토를 관장하는 사공으로 승진하고 다시 국법을 관장하는 대사구로 승진한다. 여름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강화조약을 맺는다. 노나라 전공이 제나라 경공과 희맹을 맺을 때 전공을 도와 이를 잘 성사시킨다. 예전에 제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는 등 큰 공을 세웠다. 53세 노나라의 국법을 총괄하는 대사구 역할을 잘 수행한다. 나라를 크게 안정시켜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는다. 54세 노나라의 대사구인 공자, 계시의 가제가 된 제자 자로 둘이 힘을 모은다. 사가 세력을 무너뜨리고 임금의 공시를 강화시키는 비책을 전공에게 건의한다. 아울러 계시, 숙시, 맹시, 상가의 삼도를 무너뜨린 계획을 세운다. 가신들의 반란으로 힘이 약해진 숙시와 계시의 음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다. 비읍의 읍제인 공산분류가 세력을 규합하여 노나라의 수도인 곡부를 공격해 들어온다. 대부들을 이끌고 반격을 가하여 공산분류의 세력을 괴멸시킨다. 공산분류는 제나라로 도망을 간다. 이리하여 계시가 장악했던 비읍까지 항락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어 맹시 세력의 아지트인 성읍 공략을 감행하였으나 맹시 가신들의 맹렬한 반항을 꺾지 못하고 실패한다. 이리하여 삼도를 함락시키려던 계획은 반쯤 성공으로 막을 내린다. 55세 노나라가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자 이후 제나라가 겁을 먹는다. 제나라가 노나라의 국경을 교란시키고자 미녀 80명과 말 120匹를 노나라에 바친다. 노나라 실권자인 대부 기한자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노나라의 군신들이 여색의 눈이 멀어 정사야를 돌보지 않고 조의조차 여러 날 열리지 않는다. 이에 크게 한매를 느껴 제자들과 함께 고국 노나라를 떠난다. 악사기가 전송하며 선생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떠났습니까? 라고 하자 노래로 대답한다. 군주가 여인의 말을 믿으면 군자는 떠나가고
군주가 여인을 너무 가까이 하면 신하와 나라가 망한다. 유유히 자적하며 이렇게 시흘이나 보내리라. 그리하여 13년간 여러 나라를 주유하며 전전하게 된다. 먼저 위나라의 수도인 제구로 가서 자로의 처형집에서 머문다. 위나라 영궁이 노나라에서 받던 대우 이상으로 융숭하게 대접한다. 후에 누군가의 차문으로 감시를 받게 된다. 11월 영궁의 신임이 달라졌음을 눈치채고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간다. 강땅을 지나다 양호로 오인받아 구금당하는 순환을 겪는다. 포 땅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위나라 수도로 돌아와 대부 거배곡의 집에 유숙한다. 56세 위나라를 돌아온 공자, 영공의 호색 부인 남자가 만나자는 요청을 해온다. 제자 자로가 극구 반대하고도 그녀를 만나본다. 그리고 나와서 맹세한다. 내 진정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하늘이 노여워할 것이다. 하늘이 노여워할 것이다. 한 달 후 영공이 부인과 함께 수리를 타고 시내를 순시할 때 뒤 차에 공자를 태우고 위세를 비운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57세 위나라에 체류 중일 때 노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정공이 죽고 그의 아들이 즉위하여 애공이 된다. 59세 위나라 영공이 자신을 등용하지 아니하자 탄식하여 말한다. 실로 나를 등용해주는 나라가 있다면 1년만이라도 괜찮겠다. 3년이면 더욱 큰 성과를 올리겠다. 하루는 위나라 영공이 불러 군사에 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재래에 관한 일은 일찍이 들어서 좀 알지만 군사에 관한 일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자기를 등록시켜줄 가망이 없음을 직감하고 위나라를 떠나 다시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 조간자에게 이탁하려 한다. 항아에 이르러 조간자가 해닌 두 사람을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탄식하여 위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송나라로 간다. 송나라로 가는 도중에 큰 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예법을 강의한다. 송나라의 사마인 한태가 공자를 살해하려고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 제자들이 빨리 피하려고 하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내게 덕을 이어갈 사명을 주셨거늘 한때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다시 정나라로 간다. 정나라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진나라로 간다. 그의 여름 위나라 영공이 죽는다. 국외로 도망간 이들 대신 손자가 즉위하여 출공이 된다. 이런 와중에 공자가 출공을 위해 배설을 할까라는 문제를 두고 염류와 자공이 신랑이를 벌린다. 60세 이순의 나이를 맞이한다. 가을에 노나라의 실권자 기한자가 병이 들어 일찍이 공자를 등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아들 기강자에게 공자를 불러 등용하라고 당부한다. 기강자는 공자 대신 그의 제자 영구를 부른다. 진나라에 머물고 있던 중 그런 노나라 소식을 접하고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61세 진나라에 체류할 때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다. 돌아가자. 돌아가. 이곳 젊은이들은 뜻은 크지만 일을 하면은 소홀하다. 문물은 빛나지만 어떻게 마름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63세 오나라가 진나라를 침략한다. 초나라가 구원해 주었으나 진나라는 큰 혼란에 빠진다. 진나라에 머물고 있던 공자,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를 떠나 부함으로 가고자 길을 떠난다. 그곳은 초나라의 어진대구 석봉이 주지하는 곳이라 큰 희망을 가진다. 초나라로 가는 길목인 진나라와 채나라의 국경에 당도하였을 때 식량이 떨어져 7일 동안 큰 시련을 겪는다. 굶주린 제자들이 병이 들어 신음을 한다. 그런데도 예나 다름없이 강석과 독서에 열중하고 때로는 검은고를 캐며 의연함을 보인다. 성미가 급한 제자 자로가 분연히 일어나 한마디 한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공자의 답은 이랬다. 군자는 궁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분수를 지키는데 소인은 궁하면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초나라로 가는 도중에 장저와 걸릭 두 은자를 만난다. 드디어 초나라 부함에 도착한다. 초나라의 해인으로 명망이 높은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묻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라고 답한다. 하루는 석공이 공자의 사람됨을 자로에게 물어보자 자로가 대답하지 못하는데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자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사람됨이 일에 열중하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학문하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어서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초나라의 저벼가 미친 척하며 공자 옆을 지나며 이렇게 노래한다. 봉황새야 봉황새야 그대의 덕이 어찌하여 이토록 쇠락했느냐. 지난날의 잘못이야 돌이킬 수 없지만 앞날의 잘못은 피할 수 있지 않으랴. 아스라 그만두어라. 요즘 정치하는 자들 모두 다 위험하니까. 공자는 마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그게 급히 피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한다. 초나라 소왕이 공자를 중용하고 융송하게 대접한다. 서사의 땅 700리를 공자에게 봉하려고 하자 영윤 자서가 만류하여 성사되지 못한다. 초나라에 머물면서 공자의 강학이 다시 문화적으로 낙후된 그 지역의 중업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된다. 64세 위나라에서 배설하는 제자들이 많다. 그들의 요청으로 다시 위나라로 돌아온다. 자로가 묻는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셔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위나라 선생님은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반드시 명분을 바로 잡겠다 라고 답한다. 자로가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며 그렇게 하신다고요? 선생님께서는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십니다. 많고 많은 일을 다두고 어찌 명분을 바로 잡겠다고 하십니까? 이 같은 정명론에 대한 길고도 명쾌한 설명이 자로편에 나온다. 여름에 노나라 애공이 위나라와 합을 할 때 제자 자공이 큰 공을 세운다. 65세 위나라에 머문다.
5월 오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하여 크게 패하고 돌아간다. 공자 제자 유학이 참전하여 공을 세운다. 67세 부인 기간시가 벨세한다. 68세 노나라 애공 11년 봄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이 벌어진다. 제자 영구가 장수로 출전하여 제나라를 격퇴시키는 큰 공을 세운다. 노나라 실권자인 기강자가 영구에게 승리한 이유를 물어본다. 공자에게 배웠기 때문이라며 스승을 추천한다. 기강자가 위나라로 사람을 보내 폐물을 전달하며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주유 첫날을 끝내고 14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노나라로 돌아온다. 애공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복종하겠습니까? 이에 공자는 고전 사람을 후번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면 백성이 복종하고 후번 사람을 고전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면 백성이 불복합니다. 라고 답한다. 개강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올바른 모범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한다. 개강자의 계속되는 물음과 이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위정편, 옹야편, 항당편, 성진편, 안년편에 줄줄이 나온다. 노나라 애공이 실권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기강자가 각종 자문만 구할 뿐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않는다. 공자도 더 이상 벼슬을 구하지 않고 문헌 정리와 교육 사업에 전력을 기울인다. 서전과 예기의 서문을 짓고 시경을 산정하고 악을 바로잡고 주역을 짓는다. 제자가 3,000명이나 되고 유기를 통달한 자만 해도 70여 명이나 된다. 69세 노나라 태사와 더불어 음악을 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논한다. 귀국 후 업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리한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 음악이 바로 잡혔고 시경의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손자를 얻는 경사와 아들을 잇는 애사가 겹친다. 70세 고의를 맞으면서 스스로 70살에는 내키는 대로 해도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자평한다. 주역 편찬에 주력하고 위편 3절의 고사가 나올 정도로 독서에 매진한다. 71세 수제자 아내가 사망한다. 향년 41세. 아,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라며 통곡을 한다. 6월 제나라의 진왕이 제나라 강공을 시해하자 공자가 노나라 애공과 사만에게 그를 토벌하여 군신의 의리를 바로잡을 것을 건의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는다. 제나라의 정변으로 제여가 사망한다. 72세 겨울 위나라에서 정변이 벌어진다. 국외로 도망갔던 계외가 자신의 아들 출공을 축출하고 장공으로 즉위한다. 그때 자로가 위나라 대부 공내의 읍제로 있다가 정변 와중에 희생되자 매우 비통하한다. 74세 애공 16년 BC 479년 하력 2월 11일 빙안으로 누운 지 7일 만에 영면한다.
곡부 북쪽 사수 부근에 묻힌다. 노나라 임금 애공이 추모의 글에서 이렇게 애도한다. 하늘도 무심하여 한 노인마저 남겨놓지 않고 데려가고 나 한 사람만 여기에다 버려두어 외로움에 울게 하는구나. 아 슬프다. 니 보여 내 다시는 스스로 얽매이지 않으리라. 제자 자공이 애공의 애도사를 보고 이렇게 단식한다. 군주는 아마도 노나라에서 1000명을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이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예법을 잃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명분을 잃으면 가오가 생긴다. 의지를 잃는 것은 혼란이요 당위서를 잃는 것은 가실이다. 라고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중용하지 못하고서 죽은 후에 애도하는 것은 곧 예의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또 제후의 신분으로 나 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실로 명분에 맞는 말이 아니다. 제자들이 모두 3년상을 지낸다. 오직 자공만은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을 더 지키다. 6년 만에 모소를 떠난다. 후에 공자의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무덤가에 와서 집을 짓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100여 가구나 되었으니 그곳을 공자마을 즉 공리라 불렀다.